오늘 윤지영 기자를 이제 모신 이유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제가 사실 이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결심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해박하지 못한 관계로 때로는 시간 관계로 설명을 못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그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영송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의 이력이 현재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외에도 걸어온 길이 굉장히 화려하다는데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 겁니까, 윤지영 기자? 네, 저도 이분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이창용 총재보다는 한 살 위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4살 위 형인데 이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저랑 좀 비슷해. 외국에서 오래 사셨어. 그래서 그래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 근데 저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이분은 옥스퍼드대를 학부를 들어가자마자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내버렸다. 6년 만에 석박사를 다 했다? 다 했다. 완전 영재죠. 근데 그렇구나. 네. 영재로만 여기서 끝나면 그냥 영재인데 이분을 갖다가 경제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메이저리거, 손흥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커리어가 너무나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옥스퍼드대 찍고 프린스턴대 찍고 IMF 갔다가 그리고 BIS 여기에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온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BIS 이러면은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어. 원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위에 있는 세계의 중앙은행이다 이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약간 친목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이 BIS에서 이걸 내놓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BIS. 네. 은행 너네 사고 날지 모르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현금 갖고 있어. 요런 규제예요. 요걸 딱 내놓으니까 모든 은행이 BIS 입만 바라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 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BIS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로라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있어. 그 근데 안에는 네.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헤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현송 후보자다. 그러니까 브레인 중에 브레인. 야, 말씀만 들어보면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고 이미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적어도 경제 영역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분과 관련된 걸 찾아봤더니 옥스포드에 이제 동창생이 이제 옆에서 이제 선배인 것 같아요. 이분 6년 만에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보다 좀 못하신 분이 하기를 어떤 글을 남겼냐면은 신현송은 학교 다닐 때도 영어가 너무 고급 영어여가지고 원어민보다 훨씬 더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공부 쪽으로 굉장히 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이제 신임 총재로 지명을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발굴이 됐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참 안 가리고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똑똑하면 쓴다, 잘하면 쓴다. 약간 진영보다 실력 이게 이제 이분의 인사 철학인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 왜 이분인 것 같은 게 이분이 MB 때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또 일했거든요. MBA 또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거를 이제 갖고 왔어요. 네. 외환위기 같은 거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규제거든요. 이게 세 가지 굉장히 규제책. 네. 굉장히 경제학자들한테 많이 이제 칭송받는 그런 경제 정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임명이 되니까 해외에서도 이 임명 자체를 그러니까 내정 자체를 칭찬을 해. 국뽕이네. 해외에서도 국뽕이 차오르게 이렇게 칭찬한다. 저도 이런 국뽕을 약간 오그라드는데 이미 얼굴이 빨개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국뽕이 차 있는 것 같아 지금. 네. 팩트니까 알려드려야 돼. 이게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라는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아웃스탠딩 어포인먼트라고. 좀 쉬운 말로 설명해줘. 놀라운 인사다. 아니 놀라운 인사라고 해 그냥. 놀라운이라는 게 되게 다의적이에요. 아웃스탠딩.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숙을 대구시장 공천을 주면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 공천이다. 아웃스탠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진숙 공천은 그냥 아웃인가요? 아웃인데 아웃 공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를 정하는데 바깥에 있는 경제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임명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원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이 될 때 다들 조금 친한 거, 자기랑 좀 친소관계 있다는 걸 슬쩍 언급하는 그런 게시글들 많이 남기잖아요. SNS에. 그런데 그 브루킹스 연구소, 그 진보 성향 최대 미국 싱크탱크 거기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걸 두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일화를 이제 신 후보자랑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의 롤모델이자
전설이다. 이렇게 롤모델이다, 레전드다. 레전드다. 네, 이렇게 레전드 맞죠, 전설. 네, 보니까. 아, 나 오늘 너무 극복인가?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괜찮아, 제가 좋아. 다 깨버리려니까. 아주 좋아. 네. 아니, 그런 내가 식의 보기엔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원 기자를 그 참고인으로 네, 불러가지고 참고인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서 신현성 후보자 얘기를 어떤 듣는지. 분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혹시 이러고 한국은행 취직하는 거 아니죠? 대변인실 가기만 해봐. 나만한도. 대변인실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진짜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굉장히 도모하는 그간에 이제 업적을 쌓으신 많은 이제 경제계, 금융계 사람들이 다 일거동성으로 칭송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이분이 특이한 점이 학문과 실전에서 모두 검증된 게 특이점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공부만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하신 늘 실용적인 그런 네. 정책 구사를 실질적으로 잘한다. 네, 이제 보통 경제학자들이 추상적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이 늘어난다, 막 이런 추상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금융회사, 뭐 증권사, 은행 이런 레버리지 메커니즘 구조까지 막 다 들어가서 분석을 해. 또 어려워지고 있어요. 좀 어려워지죠.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네.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있죠. 네. 그거를 다 예측을 못했는데 이분은 2년 전에 예측을 해버려. 아, 금융 위기를 네. 이미 2008년도에 벌어진 금융 위기를 2006년에 예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은행 밖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런 레버리지 구조를 다 훤히 꿰뚫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에 오면 F4 회의라고 있거든요. 재무장관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하는 하는 게 회의가 있죠. 있는데 네. 주기적으로 최상목이 하는 때 회의가 만들어진 최상목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 예. 네. 그게 이제 사진 찍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이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규제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이 업계에서 나오고 그렇구나. 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경제 위기를 예견한 부분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이제 국제경제보좌관으로 2010년도에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치권의 룰에 비춰볼 때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야 이명박 좀 묻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함부로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풍토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신현준 교수를 뽑았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위기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임명해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실용 정신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에. 그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에 따르면 네. 이 신현송 교수는 1번 이창용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창용 현 총재보다 훨씬 네, 훌륭하다. 이창용하고 네. 비교 불가다. 어. 이창용 교수님보다 훨씬 훌륭하다. 2번 대한민국 그 경제학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그 노벨 경제학상에 그래요? 가장 근접해 있는 학자다. 그래서 아웃스탠딩이구나 예, 보니까. 그런 정도로 네. 논문 실력이 출중하다. 그러니까 음. 학문적 업적이 어마어마한 분이다. 다만 다만 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한국 시장에 대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뭐 아주 탁월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이거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돌파하고 싶을 때 신현송 교수는 대단히 원칙적인 분이래요. 사실 제가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MB 묻어서 불안한 거랑 아니, 이건 약간 달라요. 그건 약간 달라요. MB 묻어서 MB 묻은 거하고는 좀 별개로.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충돌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가치 충돌처럼 이게 정치인들 차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를테면은 금리를 올리냐 마냐 뭐 이런 등등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다소 뭐 국민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하는데 긴축을 요구할 수 그렇죠. 있다. 예를 예, 들면 네. 그럴 때 신현성 교수는 됐고 원칙대로 이럴 수 그러니까 있는 사실 이런 게 분이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러니까 뭐 이제 학문적 성취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네. 모두 봤잖아요. 하버드 나온 저기 우리 총리님, 네. 하버드 나온 모당 대표, 네.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뭐 그렇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모두 다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버스값을 몰랐죠. 그렇죠. 그거는. 예. 예.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데 제가 사실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원칙주의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유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능하다라는 거는 정치 기조에 발맞춰 가면서 유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매파로 분류가 네. 됩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네. 얘기했어요. 매파, 비둘기파 이런 거 분류하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 네, 요즘은 분류하지 그래서 마라. 부엉이파도 있대요. 있기는 아무튼간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하도 칭찬만 하셔 네. 갑자기 불안해서 아, 특히나 그래서 우석진 교수는 삐파다. 삐빠야. 특히나 또 이렇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잖아요. 그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 왜냐하면 카르텔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잡혀가지고 저는 이분을 그러면은 대통령 기회까지 가려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국내외적으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누가 추천했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성식 전 의원, 지금은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분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재한 거예요? 김성식 부의장, 아니 취재는 좀 못했는데요. 제 추정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예. 비춰봤을 때 왜냐면 김성식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했을 때 2008년도에 첫 해에 당시에 신현동 교수 강의를 나갔었대요. 들으러 나갔었고 당시에 거시금융 건전성에 대한 안목을 얻었다는 게 본인의 수레로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현송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니까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그때 이제 신현 교수의 말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은 대통령을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네. 위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신현준 교수의 훌륭함, 학자적 훌륭함, 실용적 명모들을 김성식 부의장이 좀 이렇게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제 추측을 담아서 좀 든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지금 뭐 계속 금리를 그래서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이거를 이제 제일 그렇죠.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신 후보자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그렇죠. 금리를 함부로 못 올려. 그렇다고 내리자니 자산 가격 버블도 네. 이분이 또 신경을 쓰신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자산 가격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 하시잖아요. 제가요?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 우리 대통령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대통령의 마인드랑 너무 다른 거는 아니다. 그 결이 사실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얽혀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자체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거는 맞다. 네. 한국은행 합격. 대변인 가겠습니다. 가겠다는데? 연락처를 주고 가세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네. 하여간 그 기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기 아니, 때문에 맞아요. 예. 이분이 누구지 해서 저도 궁금해서 막 취재를 했는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금 불안해하는 면도 아, 있더라. 네. 뭐 이분이 워낙 그 탁월한 그 식견이 있는 학자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다가 정치인들하고 좀 충돌 가능성 있지 않냐라는 건데 뭐 수구이 하시겠죠. 수구이. 그래서 수기에서 아마도 네. 신현규 교수가 총재가 되면은 그렇게 잘 결정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마지막 얘기는 네. 저는 사실 김부겸 총리가 너무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는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도 좋고 잘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부겸 전 총리 못지않게 그 지역에 정말 사투를 벌이신 분이 있는데 그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자 있죠. 지금 단수 공천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이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정치부 기자들은 오중기 후보자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참. 네. 딩동. 저 진짜 잘 모르는 아, 그래요? 분이라서 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왜냐면은 나중에 또 섭섭하다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이제 이분을 언제 처음 봤냐면은 그 대구 경북에서 이제 그 당에서 운영을 하는 분은 네. 아마도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지역의 출신한테 이제 페이버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대표적으로 호출됐던 분이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포항에서 아마도 정치 활동을 오래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번 정도 도전을 하셨고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몇 번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18년에도 나갔는데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5% 정도의 지지밖에 못 얻었는데 나중에 18년도 지방선거에 도전했을 때는 30%가 먹는 득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그 지역에서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7.8기 그때 뭔가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 도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그 지역에서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미디어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는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디에서 논쟁이 벌어지는가, 전선이 어디에 펼쳐지는가는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그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대구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구를 전후로 해서 맞아요. 네.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확장이 되면서 대구를 넘어서 경북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언급해줘야 34%가 35%가 되는 거고 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의미 없는 도전이 되지 않으려면 많이들 기억해줘야 되겠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리고 잘 몰라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도 경북 안동이고요. 안동이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에이펙을 개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끈 데는 예. 경북도 경주입니다. 그렇죠. 경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향과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행사 같은 것들도 거대한 행사가 경북에서 열렸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와서 하게 되면 안동이라는 안동이에요. 얘기가 또 예, 많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경북에서 뭐 당선이 된다고 보장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언제보다도 사실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선거를 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TK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아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의 의미가 네. 담긴 선거다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약 2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거는 완벽한 야당 심판 선거가 돼버렸어요. 왜냐? 국민의힘이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고 윤 어게인 하면서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빨간 잠바 입고 막 휘젓고 돌아다녀도 이번에 성난 TK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향할 리가 만무한 수준이다. 만무하죠. 네. 물론 다만 TK 지역에는 의외로 국민의힘 종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직장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고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반 정도를 점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비우호적인 유권자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투표가 쉽지는 않다. 선거가 그렇겠죠. 쉽지는 네. 않고 굉장히 불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득표율이 상당히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아니 정부에서 5조씩 20조를 준다는데 그걸 왜 안 받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추진할 것이 대구 경북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또 라인업이 되겠네 그러면. 네. 근데 그 오준규 후보가 당선될지 지금 현 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대구시를 바꿔놓고 대구 경북을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그야말로 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바꿔놓으면 이른바 정치의 토대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잘 해놓으면 그 다음 선거가 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 특히 젊은 정치인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김부겸의 네. 출마 자체가 일종의 이제 씨앗이 돼서 꽃을 피우고 이게 이제 쫙 줄기가 돼서 퍼져나갈 거라는 그렇죠. 기대.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진짜 한번 뛰어볼 만하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올라와 있어요. 기대가. 예.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후보 적합도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랑 붙여도 지역에서 한 여론조사잖아요. 그런데 네, 네. 누구랑 붙어도 50%. 50%가 네, 넘는 네. 이런 과반의 득표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물론 여론조사지만은 예, 예.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걸 그 보면서 김부겸 네.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여론조사 믿지 마라. 아 그렇죠. 여기는 네. 대구다. 그렇죠. 네, 그 생각을 This 잊지 is 않고. 대구. This is 대구. Don't believe me. 당연히 영화 되네 오늘. 오늘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예, 영화가 온 것 같아요. 오늘 뭐 So 여러 outstanding. 그런 식의 생각을 좀 예.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어떤 때는 뉴스공장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비판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 오준기 후보를 알게 된 게 뉴스공장 보다가요. 아 나온 거야 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공장 같이 사실은 이 진영의 그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예. 기회를 보고 달리는 후보들을 그렇죠. 많이 소개하는 예, 거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저는 진짜. 오준기 후보를 불러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네.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채널의 힘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조회수에 합니까, 지금? 조회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네. 앞으로도 이제 미디어가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지에 있는 후보, 주목받지 못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기회를 주는 게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미디어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그 취재 편의점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3가지 기획을 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게 험지 스페셜이에요. 험지 스페셜. 네, 험지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다 멀리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거나 이게 쉽지 않아서 참 어려운데 말씀 주신 대로 오준기 후보도 만나러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포항에 가서 오징어 배를 한번 타야 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